사장님이랑은 이제 JBM 면접 볼 때도 바로 옆에 앉아서 면접을 봤거든요. 그래서 또 따뜻하고 굉장히 친근한 친구였어요. 언니가 용기를 잃지 않으시고 언니의 방식대로 삶도 가족도 그리고 이제 그 사업도 잘 운영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틈틈이 행복하시길 바라요. 베일에 쌓인 남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삶의 희노애락을 디자인하는 바이델라 주얼리 디자이너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6년차 디렉터 강진아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치유를 디자인하는 사람 이소연입니다. 저는 주얼리 리빙 디자이너, 컬러리스트 기사, 원예심리 치료사입니다. 저는 이번에 올리뉴라는 브랜드를 런칭하게 됐는데요. 올리뉴는 단순히 아름다운 금속 제품을 만드는 브랜드를 넘어 예술과 치유를 경험하게 하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트릿 파인 주얼리 본오브 스페이스를 운영하고 있는 브랜드 대표 이동훈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15년 브랜드 마케팅 경력을 뒤로 하고 일상을 우아하게 만드는 골드 주얼리 브랜드 루온토를 런칭한 이상희입니다. 저는 회사를 한 15년 정도 다녔었는데요. 이제 우리가 회사를 40, 50, 60까지 다니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내 일을 결국에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더 늦기 전에 제가 40대가 됐을 때 창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기존에는 식품산업군에서 일을 했었는데 식품 같은 경우에는 단발성으로 소비되고 유통기한도 짧고 또 MOQ 생산량도 많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소비자들이 좀 장기간 가치를 누릴 수 있는 제품을 브랜딩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찾아봤을 때 주얼리 제품 같은 경우에는 단발적이지 않고 여러 해 사용할 수 있고 또 세대를 넘어서도 그 가치를 이어간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MOQ라든지 생산 수량도 굉장히 한두 개로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매력이었습니다. 원래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요리를 계속 했었었고 고등학교, 대학교도 요리 전문 대학에 나왔어서 이제 요리사로서의 삶을 살려고 했지만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나서 직업에 대한 좀 현실적인 경제적인 문제점들이 많아서 새로운 도전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가장 컸고 지금 현대 사회에서 한 가지만 잘해서는 살아남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었고 그게 저의 사업을 시작하게 된 첫 계기였습니다. 일단 저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싶었는데 어릴 적부터 저희 어머니가 항상 주얼리를 많이 가지고 계시고 여러 브랜드 주얼리를 갖고 계시는 걸 저는 이제 스스로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거를 보면서 모든 사람들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게 주얼리여야 하는데 디자인에 돼 있는 주얼리를 구매한다는 거에 전 좀 의문점이 들어서 모든 사람들의 개성을 표현해 줄 수 있는 주얼리를 만들고 싶다고 판단을 해서 저만의 이제 본오브 스페이스라는 브랜드를 만들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저는 금속 디자인학과를 졸업해서 제 디자이너로서 제 브랜드를 갖는 게 목표였습니다. 창업을 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하면 전 세계 어디서든지 저의 작품과 제품을 알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제 같이 함께 한 집에서 오래 살던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삶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떠날 때 남기고 갈 수 있는 거는 다음 세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형태의 직업을 갖고 싶었는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주얼리였고 그리고 주얼리를 통해서 제 작품을 통해서 사람들이 되게 위안을 얻고 힐링을 얻고 다시 뛸 수 있는 원동력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바라보게 되면서 주얼리는 단순한 사치제가 아니라 의미를 담기에 나름에 따라서 되게 가치제로 전환이 될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얼리로 창업을 했고 이제는 조금 더 영향력 있는 브랜드가 되어서 글로벌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고유의 빛을 이끌어내는 형태의 작업을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우선 주얼리 디자인 학부를 나왔었고 좀 회화를 길게 하다가 디자인으로 터닝을 했던 사람이라
디자인에만 국한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할 때 제품만 잘 만들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 부분만 깊게 팠었는데, 창업을 진행하면서는 이 스페셜리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제너럴리스트처럼 되게 다양한 부분의 공부를 진행했어야 됐고, 혼자 1인 구조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되게 주먹구구식의 체제로 운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창업을 하고 사업을 이어가려면 다양한 부분을 1인 사업자여도 기업처럼 일해야 된다는 거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한계를 많이 느꼈고, 그리고 디자인만 단순히 잘 만드는 게 아니라 뭐 상품이나 홍보, 판매, AS, 그리고 고객에게 직접 스토리텔링을 전하는 것까지 되게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 1인 체제가 혼자서 번아웃이 오지 않는 상태에서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조금 어렵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한번 창업을 해봤어서 더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혼자서 기획하고 제품 만들고 또 교육하고 판매까지 하면서 정말 힘들었었기 때문입니다. 또 주얼리를 하면서 재무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JBM을 선택하면서 고민이 100이었다면 실마리가 풀리면서 고민이 10으로 떨어진 것 같습니다. 저는 브랜드 창업을 준비하면서 이미 지금 의류 사입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 의욕이나 열정은 되게 많았었는데 나만의 것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되게 고민이 많았었고, 그리고 이제 아무런 체계가 안 잡혀 있는 상황에서 사업을 이제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약간 재무적인 문제도 되게 많았었고, 주얼리를 생산을 해서 고객들한테 이제 판매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프로세스에 대한 베이직도 많이 부족했었고, 저뿐만이 아니라 주변에서도 주얼리 업계에서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가장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창업을 하기로 하면서 주얼리로 아이템을 정했는데 전문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비전공자이기 때문에 그 전문성 부분에 있어서 가장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게 창업 과정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포인트였고, 근데 이번에 JBM 수업을 들으면서 저의 목마름을 좀 해소를 할 수 있었던 포인트가 됐었습니다. 주얼리 전반적인 내용도 배우고 주얼리 디자인부터 해서 생산하는 과정까지를 전부 배워서 저 여기 반지도 디자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좀 지금 나이가 40대가 되면서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확실한 곳에서 좀 수업을 듣고 싶었는데요. 다른 곳에서는 뭐 디자인, 뭐 CAD 이렇게 단편적인 수업이 있었다면은 JBM은 1부터 10까지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배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점이 이제 선택의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16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무수히 많은 훌륭한 선배분들이 계셨고 업계에서 실제로 활동하시고 계시는 멘토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1년의 시간을 보내면은 전공자 못지않은 충분한 것을 얻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JBM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제가 JBM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이제 혼자서 이제 주얼리 브랜드를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혼자서 공부하는 것도 좀 한계점이 명확했고, 저도 이제 주얼리에 대해서 약간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배우려고 주얼리 공방 이제 수업도 계속 몇 번 들으면서 했었는데, 제가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주얼리뿐만 아니라 이게 사업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계속 성장해가는 그런 점이 저는 정말 간절하게 배울 데가 없었는데, 정부 지원 사이트나 K포탈 그쪽에서 이제 JBM에 대한 정보를 처음으로 접하게 됐었는데, JBM 교육 내용들도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접목점이 되게 많았었고, JBM 사이트에 계속 수시로 들어가 보면서 어떤 교육들이 있고 어떻게 1년간 배우게 되는 과정을 보고 나서 저와 정말 잘 맞고 이제 브랜드 사업에 가장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원하게 됐었습니다. 네, 저는 주얼리 관련 서적을 우연히 보다가 이재호 회장님의 필연적 부자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남을 이롭게 하면
반드시 나도 이롭게 된다라는 명언이 있었는데요. 이재호 회장님이 여러 가지 굴곡들을 이겨내시면서 큰 감명을 받아서 JBM이 어떤 곳인지 궁금해졌고 JBM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JBM을 지원하게 되면서 저는 체계화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았었는데 체계화가 0에서 1로 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네, 저는 이제 5년간 운영을 하다가 구조적 한계에 부딪혔고, 그리고 이제 사업에서 혼자만 일해서는 확장될 수 없다라고 많이 느껴서 조금 더 사람하고 교류하고 화합해보면서 프로젝트를 완성을 해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다양한 분들이랑 협업을 하면서 이제 조금 더 성장을 하고 매 프로젝트마다 사람이 남는 게 가장 큰 가치라고 생각을 했는데, JBM에 들어오면 구조적 한계도 조금 더 이제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다양한 사람들하고 협업하고 그 사람들의 강점을 제가 다시 배우게 되면 이 사업이라는 분야도 조금 더 확장된 형태로 저희에 맞는 포지셔닝을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JBM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JBM 수업을 들으면서 가장 큰 변화는 2가지 정도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업 듣기 전에는 굉장히 좀 저의 미래에 대해서 두리뭉실하고 좀 막연히 잘 될 거라는 그런 이상적인 생각을 했었는데요. 수업을 들으면서 좀 구체적이고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는 게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수업을 듣기 전에는 제가 전공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품을 디자인할 수가 없었는데, 수업을 들으면서 제품 디자인부터 생산까지 전 과정을 거치면서 실제로 판매를 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었다는 것이 가장 큰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새로운 브랜드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항상 생각만 해왔던 게 이게 옳나 옳지 않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었는데, JBM을 듣게 되고 나서부터 어느 정도 방향성이 많이 잡힌 것 같고, 항상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스트릿 문화나 힙합 외국 쪽에 되게 관심이 많았었는데, 제 브랜드도 이제 그쪽 방향으로 틀게 됐었는데, JBM 과정을 듣기 전에는 그냥 이렇게만 하면 되겠지,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면 되니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JBM 수업을 듣게 되면서 브랜드 이미지나 페르소나 등과 같은 어느 정도 타겟층을 제가 어떻게 잡아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JBM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수업들을 많이 들었었지만 가장 와닿았던 거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뭐 부족하더라도 가는 거라고 저는 가장 깊게 배웠기 때문에, 제 브랜드가 지금 글로벌 진출을 가장 우선으로 두고 있었고, JBM 수업을 들으면서 변리사분들도 많이 만나고 국제 관련돼서 많이 문의를 드렸었는데, 일단 비용적인 문제가 제일 많았었고, 그래서 이제 저 혼자 스스로 한번 해보자 해서 영미권 국가들 중국, 일본,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상표권을 등록을 한 상태고, 내년에는 기술 특허 준비 중에 있습니다. JBM 하면서 가장 큰 전환점은, 저는 주얼리 전공자이고 금속공예 전공자이기 때문에 주얼리를 볼 때 하나의 작품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JBM을 배우면서 주얼리가 하나의 패션의 아이콘 일부라는 것을 배우면서 소비자의 타겟도 생각하게 되고 니즈도 생각하게 되고 업계 환경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전환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JBM 통해서 알찬 수업들이 많아서 그 패션을 이해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업계도 이해하게 되고, 재무적인 것도 이해하게 되고, 그 사업의 체계화를 갖췄던 것 같습니다. JBM을 하고 달라진 점은 사실 5년 동안 혼자 달리면서 조금 번아웃이 많이 왔었는데, 일을 하는 재미에 대해서 다시 느끼게 됐던 것 같고, 그리고 교수님들이 디자인 파트, 디자이너로 활동하셨던 교수님들이 꽤 있으셔서 좀 디자이너는 자기의 색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진짜 착한 사람은 착한 대로 살아야지 나쁘게 악인처럼 꾸며내다가는 금방 들통난다, 이렇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적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걸어가야 되는 방향성이 저한테는 정답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인생의 답이 단일적이지 않잖아요. 그것도
그런 맥락에서도 경영함에 있어서의 정답도 되게 사람마다 다 개개인의 답을 가질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구조적인 한계에서 벗어나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혼자 사업하는 것이 답이 아니라 뭔가 디자인에서 막힐수록 조금 더 다양한 분들과 교류를 하면서 나의 견해를 넓혀가는 게 결국에는 성취의 성장으로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도 바뀌어서 많이 조금 더 이 번아웃에서 벗어나서 다시 한 번 더 용기를 가지고 뛸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JBM 수업을 마치고 브랜드를 런칭한 지 한 달 정도 됐는데요. 이제 처음에는 조금만 뭐 몇십만 원만 벌어보자 그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다행히 수업하는 과정에서 온라인 마케팅이라든지 가격 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수업을 좀 탄탄히 들을 수 있어서 오픈 첫 달에 이전 월급만큼은 아니지만 월급의 한 50% 정도의 이제 매출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품군은 한 30개 정도 갖춰져 있고요. 이 정도 운영하다 보면은 몇 달 내로 기존 월급만큼의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제 브랜드 본오브 스페이스가 글로벌을 가장 우선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지금 미국 애쉬라는 플랫폼에 입점돼 있는 상태고, 자사몰도 지금 2개 국어로 국문이랑 영문으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이템을 와디즈 펀딩을 통해서 지금 성공적으로 완수를 한 상태고, 지금 운영한 지 6개월 차인데 어느 정도 매출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저는 JBM을 끝내고 나서 바로 현대물에 입점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성과였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 3가지를 이제 JBM 이후에 바뀌었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는 사업이 체계화가 되었습니다.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사업의 전반적인 것들을 다시 만지고 다시 체계화를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거시적, 미시적 환경까지 고려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치유를 디자인하다라는 슬로건 아래에서 제가 왜 이 브랜드를 시작했는지 계속 크게 고찰을 해봤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제작 상품이 한 300개 정도 있었는데, 원래 원트랙으로 그거를 다 합쳐서 보다 보니까 자사몰에서 고객님들의 동선이 조금 꼬일 때가 있었는데, 이제 12월, 1월 해서 자사몰 정비를 할 것 같고, 그리고 제품의 부분도 200개로 추려서 조금 더 기본적인 데일리 아트 라인, 그리고 조금 더 조형적인 스컬프트 라인, 그리고 1:1 핸드메이드 오더 라인으로 세 분류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이제 JBM을 통해서 기획을 완성을 했고 체제를 잡았기 때문에 내년도의 목표 매출은 월에 500에서 1000 정도는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저희는 텀블벅 펀딩으로 알리는 케이스가 많았어요. 천연석을 교차해서 진행하던 브랜드다 보니까, 그래서 스토리텔링이 강점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첫 번째는 238% 정도였고 두 번째는 380% 정도였는데, 이제 세 번째 펀딩으로 새롭게 시작할 때는 500% 이상의 기대 매출을 예상해보고 있습니다. 인본주의 경영을 지향하는 어떤 상황에도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외치는 창업가가 되고 싶고, 제가 사업을 운영하면서 제가 버틸 수 있도록 무너질 때마다 이제 귀인분들처럼 저희 산업에 있으신 분들이 저를 경쟁자로 여기는 게 아니라 동료로 여기면서 저를 늘 살려주셨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는 사업에서 가장 남겨야 될 거는 이윤 창출이기도 하지만 사람이라고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월곡 정신을 이어받아서 조금 더 낮에는 밝게 비추는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어둠에서의 진가가 드러난다라고 생각해서 어두운 분들이 계실 때 제가 그 막막함을 알아보고 등불처럼 비추는 사람이 되어주고 싶고, 그리고 새로운 창업자분들에게 해야 할 말은 정량적인 것과 정성적인 부분이 있는데, 정량적인 걸로는 체제를 잡고 시작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체제는 완벽하게 잡히는 것이 아니라 진행하면서 다듬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첫 창업할 때는 6개월 정도는 버티실 수 있는, 이제 회수가 안 돼도 버티실 수 있는 자금을 가지고 마련해놓고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정성적인 걸로 대답을 해보자면은 결국에는 실패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많아서 시도를 못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실패는 결과값이 아니라 과정값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패를 통해서 얻는 교훈이 결국에는 내 길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도 밤에 저처럼 맨날 울지 마시고 좀 편안하게 그래도 살만하다, 내가 지금 이걸 이어갈 수 있으니까 다행이라고 여기면서 한번 힘내서 진행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쉼을 주는 디자인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따뜻한 영향력을 주는 기업가가 되고 싶은데요. 일단은 그리고 새롭게 창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자신의 방법대로 해라 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일이 되면은 굉장히 고되거든요. 근데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면은 이제 계속 에너지도 나고 또 취미 활동 같기도 하고 하면서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내실 테니까 꼭 힘내시고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한테 제 브랜드 슬로건처럼 모두의 개성이나 비전을 숨김없이 그리고 남의 눈치를 볼 필요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살아가고 싶고, 그리고 항상 포기하지 않고 젊은 사람들의 모든 걱정이나 고민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이끌어 나가는 사업가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비 창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부족하고 하찮더라도 일단 시작이나 실천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시작을 했으면은 정말 뭐 아니면 도란 마인드로 항상 절실한 마인드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브랜드를 조금 고객들한테 친절한 브랜드로 운영을 해나가는 창업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제 주얼리 브랜드 같은 경우에 보통 우리 브랜드 멋있으니까 따라와, 이런 좀 약간 다가가기 어려운 브랜드들이 많은데요. 저는 좀 뭐 그 용어도 좀 쉽게 설명을 해주고 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착용하면 좋을지 이런 팁이라든지 관리 팁이라든지 이런 걸 좀 친절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고객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운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비 창업자 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저도 회사에서 조직 생활을 하다가 창업을 혼자 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고 좀 두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꼭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 커뮤니티도 있고 JBM 같은 교육기관도 있고 세미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참여하셔서 여러 동료분들도 만나고 또 멘토분들의 의견을 듣다 보면 지치지 않고 또 맞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화이팅!